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어의 옷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형이 찾아왔어요. 바로 50cm 구체관절 인형 나이트로 리타예요. 오늘은 멀리서 온 나이트로 리타를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시켜줄 거예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드라마 시리즈 궁의 주인공 윤은혜님으로 꾸며주겠습니다. 궁이라는 드라마는 원작 만화가 따로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러스트와 드라마 속 주인공 차림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걸 선택할까 생각하다가 드라마보다는 일러스트 장신구가 훨씬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드라마 속 윤은혜님으로 의상이랑 장신구는 일러스트로 정했습니다. 전통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짧은 가발보다는 긴 가발이 필요해서 50cm 길이의 갈색 가발을 구매했어요. 가발 길이가 길었던 만큼 붙일 때 엉켜가지고 조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가발 원사를 차례대로 붙여주었는데요. 이제 가르마를 갈라가지고 안쪽에서 가발을 붙여줄 거예요. 고열사 가발이어서 다림이나 고데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로 눌러주면 고열사라도 가발이 끊기더라고요. 처음 고열사를 다뤄봤을 때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가장 높은 온도로 눌렀더니 가발도 끊기고 자꾸 실이 다 눌러붙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낮은 온도로 여러 번 차분하게 눌러주는 게 가장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구는 어떤 느낌으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반짝반짝하면서도 맑은 느낌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영상이나 이미지를 찾아봤었는데 금색 펄과 은색 펄을 섞어 만든 안구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제가 원하는 취지에 맞아서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인형의 기존 메이크업을 지우고 리페인팅을 해줄 거예요. 자국이 남지 않게 깨끗하게 지워주었어요. 솜에 아세톤을 묻혀서 스킨 바르듯이 닦아주었더니 실제 메이크업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줄 건데요. 눈은 윤은혜님처럼 동그랗고 똘망똘망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이라인은 길게 빼주지 않을 거예요. 눈매 자체도 둥근 편이어서 눈꼬리는 아래로 그리고 검정색과 진갈색 색연필을 번갈아 사용해서 선명하게 잡아주었어요. 라인을 더 높게 잡고 싶었는데 쌍꺼풀이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갈색 파스텔로 눈을 동그랗게 쌓아주면서 쌍꺼풀도 살짝 드러나게 표현했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눈썹과 눈매를 선명하게 잡아주었어요. 눈썹은 일자형의 끝이 살짝 내려간 타입으로 그려줄 건데요. 파스텔로 그림자를 만들고 끝부분을 색연필로 결을 그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어요. 나이트로 리타는 입술이 작은 편이더라고요. 붓으로 먼저 입술을 얇게 채워주고 살구색과 분홍색 파스텔로 덧칠해 주었어요. 극중 윤은혜님 역할이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황태자비라는 신분이라서 메이크업이 화려하거나 진하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하되 볼터치를 이용해서 살짝 러블리한 느낌을 주었더라고요. 연지곤지를 찍은 느낌으로 볼에 둥글게 볼터치를 발라주었어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갈색 속눈썹을 사용해 줄 건데요. 눈 전체에 붙이면 화려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눈 끝에만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메이크업에 안구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치마부터 원삼까지 한복을 만들어줄 거예요. 가장 먼저 예복 치마를 만들어줄게요. 평소에는 허리 말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오늘은 조끼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처음 인형 한복을 배웠을 때 알게 된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만드는 게 까다롭다고 느껴져서 계속 방치하다가 아예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오랜만에 쭉 찾아봤는데 배운 정석대로 안 만들고 조금씩 쉬운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초심도 찾고자 처음 배웠던 강의를 다시 보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화면처럼 양옆 어깨끈을 안쪽으로 넣은 다음 겹쳐가지고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박음질이 끝나고 뒤집어주면 조끼 형태의 옷이 나와요. 조끼 형태의 치마는 주름 개수를 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만들고 나면 가슴 부분이 덜 뜨기도 하고 치마도 더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원단에 남은 펜 자국은 다리미로 지워주면서 납작하게 같이 옷도 다려주었어요. 이렇게 완성한 조끼 밑에는 치마를 달아줄 거예요. 빨간색 원단과 파란색 원단을 사용해서 치마를 이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파란색 치마에는 금박을 한 줄만 붙여서 스란 치마를 만들게요. 금박 붙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꼼꼼하게 눌렀다고 생각해도 막상 떼어보면 빈틈이 있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너무 작은 부분이 아니면 수정하기 편해서 다 쓴 금박줄로 눌러준 다음에 자국을 완전히 없애주고 그 위에 새로 덧붙여주면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빨간색 치마에는 금박을 2줄 붙여서 대란 치마를 만들어 주었어요. 금박에는 문양도 엄청 다양해서 꽃무늬, 한자무늬, 용무늬 등 예쁜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금박이나 은박을 사용하면 자수를 넣지 않아도 한복이 충분히 화려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파란색 스란 치마는 1층에 두고 빨간색 대란 치마는 2층에 두어서 겹쳐줄 거예요. 치마 원단을 2개 사용하는 만큼 안감을 덧대지 않아도 풍성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주름 개수는 조끼 허리 길이에 맞춰서 한 27개 정도로 구해주었는데요. 27개밖에 안 나와서 치마가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충분히 풍성하더라고요. 미리 만들어둔 조끼와 예복 치마를 합쳐줄게요. 조끼 원단이 조금 투명해서 안쪽 치마 실밥이 보이기는 하지만 엄청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어서 충분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전행후 치마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전행후 치마는 적이나 원삼을 입을 때 대란 치마 위에 받쳐 입는 장식용 치마로 허리 하나에 3폭으로 나뉘어진 자락이 달려 있어요. 원래는 남색 원단을 사용하는데 저는 일러스트를 따라하기 위해서 같은 빨간색 원단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박음질로 촘촘하게 주름을 잡아주었다면 아까 치마를 만든 것처럼 똑같이 금박을 붙여줄 거예요. 금박을 2단으로 붙여주었고요. 윗부분을 이어줘가지고 따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흰색으로 끈을 만들어준 다음에 뒤에는 그냥 리본으로 묶어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조끼 허리도 조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초록색 당의를 만들어줄 건데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원단은 미리 잘 나왔어요. 일러스트를 보니까 안쪽에는 노란색 3회장 저고리를 입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고 오랜만에 당의 한복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녹색 당의를 입혀줄 거예요. 이렇게 안감과 겉감을 시치핀으로 잘 고정해주고 박음질을 시작해줄 건데요. 당의 한복은 앞 뒤에 끝이 둥글기 때문에 박음질 할 때도 둥글게 나오도록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 말고는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일반 저고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의 한복은 궁중 소래복으로 왕족 여성은 평상시에 입었다고 전해져요. 특히 왕비와 왕세자비는 가장 보편적으로 연두색 당의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녹색 당의 한복을 만드는 이유와 같아요. 뒤집기 전 가위집을 내주면 뒤집었을 때 선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곡선 부분에는 가위집을 내고 뒤집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저고리에 고름을 달지 않을 거예요. 그 위에 원삼을 입혀야 하기 때문에 고름을 달면 가슴 부분이 조금 떠 보이는 게 제 기준에선 별로 예쁘지 않더라고요. 구석구석 깔끔하게 뒤집어 준 다음에 다리미로 정리해 줄게요. 목 부분에 가위집을 내준 다음에 깃은 같은 색 원단으로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당의의 앞과 뒤에도 금박을 붙여주고 인형에게 입혀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녹색 원삼을 만들어줄 거예요. 원삼은 조선시대 여성의 예복으로 왕실 여성뿐만 아니라 사대부 여성들까지 두루 입었어요. 또한 민간에서는 화롯과 함께 신부가 혼례해서 입었는데요. 신분에 따른 차별을 두어야 하니까 색이나 무늬 등을 다르게 입었다고 전해져요. 원삼은 소매의 넓이가 매우 넓어요. 그리고 소매 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의 색동을 달아주었어요. 일러스트 속에서는 노란색과 파란색만 달아주었지만 저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이용하여 더 다채롭게 보이도록 달아주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모양이 아주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이제 끝에는 한삼을 달아줄 거예요. 한삼은 여성의 예복인 원삼이나 화롯의 소매 끝에 댄 흰색 감으로써 웃 어른에게 손을 보이지 않는 예를 갖추기 위해 만든 것이라 전해져요. 이렇게 소매에 맞는 길이로 잘라주고 원삼의 끝에 이어서 마무리해줄 건데요. 저는 화려한 금박무늬의 원단을 사용했어요. 같은 색의 녹색 안감을 이용해가지고 둘이 겹쳐줄 건데요. 이렇게 꼭지점 부분마다 시침핀을 꽂아줘서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박음질을 시작해줄 건데요. 이렇게 원삼은 앞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에 서로 마주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인형에게 입혔을 때 당이 한복이나 기본 저고리처럼 앞이 여며지지 않고 살짝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원삼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너무 까다롭다고 느꼈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이 한복과 크게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하나를 배워두면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한복인 것 같아요. 이제 베레 부분을 연결해 줄 건데요. 아무래도 당이 한복이나 일반 저고리는 제가 항상 끝을 둥글게 만들었었는데 원삼은 일직선의 형태다 보니까 박음질하기 훨씬 수월했어요. 남은 안감과 실밥들을 정리해주고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팔이 들어가는 입구가 소매보다 좁아가지고 뺄 때 좀 잘 안 빠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찢어질까봐 조심조심하면서 뺐던 것 같아요. 원삼을 다리미로 정리해 줄 건데요. 이제 금박을 붙일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더 납작하게 다려주었어요. 이렇게 원삼의 형태가 나왔고요. 이제 마주보는 깃을 달아줄 거예요. 마주보는 깃을 달아주기 위해서 끝을 둥글게 만들 건데요. 이렇게 가위집을 내줘서 풀로 붙이거나 아니면 바느질을 이용해서 꼬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풀로 붙인 다음에 다리미로 눌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었어요.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둥근 형태의 깃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원삼에다가 마주보게 달아줄 거예요. 영상에서는 제가 바느질을 사용했지만 만들고 나서 보니까 헐렁한 것 같아서 다시 미싱으로 바꿔주었어요. 오늘 만드는 게 세잡인 원삼인 만큼 금박도 화려하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베레 부분뿐만 아니라 어깨 라인에도 붙여줘서 화려함을 더해주었어요. 깃에는 작은 꽃무늬 금박을 붙여줄 건데요. 잘 안 나온 부분은 앞에서 알려드린 방식으로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빨간색 용자수 패치예요. 가슴 중앙과 어깨 그리고 등 중앙에 붙여줄 거예요. 같은 빨간색 실을 이용해서 바느질 해줄 건데요. 단추를 이용해서 여며야 하기 때문에 앞에는 절반만 달아줄 거예요. 자수를 등 중앙에까지 달아주면 원삼은 완성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만든 노건삼을 인형에게 입혀줄 거예요. 당이 한복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단추로 여며주었어요. 이제 가발을 완성시켜 줄 건데요. 오늘은 가채를 씌워줄 거라서 뒷부분을 따줄 거예요.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도록 잘 빗어가면서 머리를 따주었어요. 남은 끝부분은 잘라주고 머리카락을 위로 말아줄 건데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고 고무줄로 고정해 주었어요. 가채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가발 원사를 따가지고 2개 정도 준비해 두었는데요. 본드를 이용해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시켜 줄 거예요. 고정시킨 가발의 뒷부분은 고무줄로 합체해 줄 거예요. 지저분한 끈이 보이지 않게 검정색 리본을 이용해서 가려줄 건데요. 리본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본드로 붙여주었어요. 이제 장신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장신구는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그냥 만들어 주었어요. 일러스트를 보니까 금색 비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금색 비녀 재료를 사가지고 이렇게 파츠도 붙이고 구슬도 올려가지고 완성시켜 주었어요. 비녀를 꽂아주고 몰드를 이용해서 뒷꽂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다양한 색의 레진을 몰드에 부어주고 큐어링 해줄 거예요. 레진으로 만든 둥근 받침에 파츠를 올려서 뒷꽂이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다양한 색의 뒷꽂이를 완성해 주었고요. 인형에게 꽂아 줄게요. 나비 떨점도 만들어 주었는데요. 2개의 나비 파츠를 이용해서 입체감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대대도 직접 만들어 주었는데요. 빨간색 원단에 길게 금색 장식을 붙여 주었어요. 이렇게 포스터와 같이 곰돌이 인형도 안겨주면 드라마 궁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긴 만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쁜 한복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